앞으로 몇 년 안에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지금과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성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신호를 그냥 참으면 되는 거라고 오해한 차에 지나가요. 오늘은 여자들이 정말 참기 힘든 5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내 얘기인데 저는 오령입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부부와 50에서 70대 여성분들의 마음을 상담해 왔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보는 힘입니다. 알고 나면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먼저 이런 장면부터 떠올려 볼까요? 밤입니다. 남편이 씻고 나와서 옆에 살짝 누워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어때? 머리로는 알아요. 이 사람도 외롭겠지. 나를 아직 여자라고 느끼고 싶겠지. 그런데 몸이 전혀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아랫배가 뻐근하고 삼각지대는 건조해서 살짝 스치기만 해도 따갑고 허리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이미 녹초해요. 조금만 더 가까이 와 봐하는 손길이 다가올수록 몸은 더 굳어지고 숨이 자꾸만 막히는 것 같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둥둥 떠다닙니다. 너 미안하다. 나도 해주고 싶은데 너무 아픈데 어떡하지? 거절하면 상처받을 텐데 또 도와주면 어쩌지?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늘 똑같아요. 오늘은 좀 피곤해. 내일 하자. 이 말을 하는 순간 본인도 알아요. 내일도 아마 똑같이 피곤할 거라는 걸.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거절하면 미안하고 받아주자니 내가 너무 힘들고 이 두 감정 사이에서 매번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남편은 아직도 제가 30대부터 40대인 줄 알아요. 또 똑같은 강도, 또 같은 횟수로 요구해요. 근데 저는 질건조, 통증, 피로, 자존감까지 다 떨어져서 솔직히 무섭고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나이대의 성적인 접촉은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아, 나 아직 여자구나. 나 아직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일종의 의식 같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잘 될 때는 마음 깊은 곳에선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생동감이 올라오는데 반대로 잘 안 될 때는 큰 허무함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이 사람과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겠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냥 참아. 남편 잠깐만 맞춰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성관계는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 나이에 뭘?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들 참고 사는데 나만 유별난 건가? 이렇게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오, 병원에 가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관계할 때 너무 아프고 건조해요. 그러면 돌아오는 말이 검사상 이상 없습니다. 나이 때문이에요. 짧게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질건조, 성교통, 선교저 이런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함께 방법을 찾아주는 대신에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예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아, 그냥 이 나이엔 원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운명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서운함, 몸에 대한 부끄러움, 남편과의 소통 부재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는데 해결책이라고 나오는 건 술 한잔하고 그냥 자, 잊어버려 수준이죠. 이런 문화와 태도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여성은 점점 자기 몸과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참으면 된다는 말은 사실 너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아서 해결된 건이 없습니다. 참는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참기 힘들어질까요? 우리 몸은 아주 솔직하고 아주 과학적입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질막이 점점 얇아집니다. 예전에는 축축하고 탄탄하던 피부가 나이 들수록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생기듯이 우리 삼각지대도 똑같이 변해요. 안 보이는 곳일 뿐이지 똑같은 피부이고 점막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살짝만 스쳐도 부드럽고 기분 좋았던 자극이 이제는 따갑고 쉽게 벗겨지고 미세하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성관계를 억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골다공증이 온 뼈로 젊었을 때처럼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순간은 참을 만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통증과 미세산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또 하나 혈관과 신경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살짝만 안아줘도 금방 몸이 따뜻해지고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최소 15분, 20분. 감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예열이 필요한데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자기 진행되면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이 신호가 통증, 건조감, 거부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의 문제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져요. 우리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성격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돌려버립니다. 오랜 갈등, 서운함, 나 이제 못생겨졌어 하는 부끄러움이 쌓이면 몸과 뇌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상황은 안전하지 않아. 이건 즐거운 게 아니야. 그러면 욕구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려요. 특히 50대부터 70대에는 성관계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나는 아직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 몸은 아직 괜찮은가를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가 성적 반응 전체를 꺼버리는 스위치가 됩니다. 살 많이 쪘네. 예전 같지가 않네. 이런 말 한마디가 그날 밤뿐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밤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자들이 정말 참기 힘든 5가지 결정적인 순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4번째, 5번째로 갈수록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비록 아프더라도 알아야 바꿀 수 있어요. 첫째, 몸이 아픈데도 상대가 오늘만 좀 참아줘라며 통증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때입니다. 이때 여성은 단순히 아프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 몸의 신호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이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둘째, 충분한 대화나 애정 표현 없이 TV 보다가 갑자기 손만 쑥 들어오는 식의 성적 접근을 받을 때예요. 낮에는 말도 잘 안 섞고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치다가 밤에 불만 끄면 갑자기 손이 들어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에게는 감정의 예열이 필수입니다. 뜻한 말 한마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들어주는 시간, 그냥 등을 토여주는 손길, 이런 것들이 쌓여야 몸도 마음도 조금씩 열립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더 굳어지고 마음은 더 다칩니다. 셋째, 자신의 몸에 대한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말을 들은 직후에 성관계를 요구받는 순간입니다. 요즘 살이 많이 쪘네. 예전 같지가 않네. 이런 말을 들으면 여성의 뇌는 이미 나는 매력 없다는 신호로 가득 차요. 그 상태에서 어떤 자극이 와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욕망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혹은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버리거든요. 넷째, 파트너가 자기 욕구만 채우고 끝내고 여성의 느낌이나 만족대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너는 어땠어? 어디가 불편하진 않았어? 이런 질문 한 번 없이 돌아 누워 잠들어 버리는 모습이 반복되면 여성의 마음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집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도구인가? 이 감정이 쌓이면 결국 성적인 접촉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몸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이 패턴이 싫어서 멀어지는 거예요. 5째,
건강 문제로 전반적인 피로가 극심한데도 파트너는 그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은 빈도와 강도를 요구할 때입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통, 수면장애, 약도 여러 개 드시고 밤마다 숙면도 못 하시는데 남편은 여전히 예전처럼 요구합니다. 이때 여성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 현실은 안 봐줄까? 이 절망감이 쌓이면 성뿐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까지 점점 멀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속으로 조용히 이거 내 얘기다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지 말고 다르게 시작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참는 것 대신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관계 직전에 김이 서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거의 항상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야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여보, 요즘 내가 이런 점이 좀 힘들어. 관계할 때 통증이 심해서 솔직히 무서울 때가 있어. 내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은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맨날 자기 생각만 해가 아니라 나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다가오면 몸이 너무 긴장되라고. 둘째, 성관계를 행위가 아니라 돌봄의 연장으로 다시 정해야 하는 겁니다. 어깨를 주물러 주고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잠들기 전에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는 시간. 이런 것들이 먼저 쌓이면 몸도 마음도 훨씬 덜 긴장된 상태에서 스킨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관계를 해야 해가 아니라 오늘은 그냥 서로를 따뜻하게 느껴보자. 이렇게 목표를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셋째, 몸의 준비를 돕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은 전신 혈액순환을 도와서 삼각지대에도 더 많은 혈류가 가게 해줍니다. 물은 우리 몸의 강입니다. 잘 흐르면 막힌 데가 덜 아파요. 필요하다면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에서 질건조나 통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소 에스트로겐, 윤활제 사용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넷째, 파트너와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여자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남자 몸도 변해요. 발기 문제, 피로, 호르몬 변화. 남편도 사실은 말 못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은 편이 되어 우리 둘 다 변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같이 맞춰갈까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떼야 한 문장, 내일은 손 한 번 잡는 것, 모레는 오늘은 그냥 안아만 줄래. 말해보는 것,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 관계를 되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몰라서 힘들었던 것이라는 진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배우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변화할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편안한 길을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더 따뜻하고 더 존중받는 관계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